류승환 감독과 황정민 배우가 만난 형사물 영화 베테랑. 어이가 없네라는 대사로 큰 흥행을 했던 작품인데 이번에 무려 9년 만에 후속편이 개봉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아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작은 15년에 개봉한 1편과 연결점이 매우 많은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작의 강력범죄 수사대 팀원들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달수 배우를 중심으로 한 팀원들이 이번 작품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죠. 각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코미디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깔끔했어요. 전작에서 아주 잠깐 얼굴을 드러냈던 기자 박승환이 뇌물수수로 잘린 이후 사이버 레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최근 문화 콘텐츠에서 익숙한 사이버 레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지 지나가는 단역 정도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번 작품의 이야기에 큰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작에 등장한 바 있는 범죄자 전서구가 본편에서도 등장합니다. 이번 영화 속에서는 그가 석방된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시리즈의 주인공 도철에게 큰 심리적 변화를 주기도 하죠. 이처럼 본 영화는 약 9년의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편과의 연결성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중간중간 드러나는 대사의 오마주, 1편과 연결되는 사운드 트랙의 구성, 그리고 베테랑표 코미디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이번 영화가 그저 1편의 자기 복제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작품은 1편보다 훨씬 어둡고 진지한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해외 작품으로는 데스노트, 국내 작품으로는 비질란테를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다루던 소재, 일명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작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그 도입부에서부터 정혜인 배우가 연기한 선우가 사이버 레카들과 언론이 떠들고 있는 해치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작품 속에서 누가 해치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감독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바로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도철입니다. 1편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도철은 불량 형사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같이 가벼운 수준의 사적 제재를 시도하죠. 그런 도철의 태도는 이번 영화에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거울 속에 비친 선우의 모습이 도철과 연결되는 듯한 연출적 포인트,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듯한 다양한 대사들이 그러하죠. 그리고 영화는 그런 도철이 세상에 좋은 살인, 나쁜 살인이 따로 있냐라는 명확한 명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다라는 태도 하에 서툰 아버지였던 그가 아들의 아픔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태도를 바꿔가기 시작한 것처럼 이번 작품에서 도철은 변화하는 인물상입니다. 나쁜 놈들 싹 다 죽여놔야 하는데 라는 태도를 보이며 소시민들과 비슷한 정의관, 하지만 경찰로서는 어딘가 불완전한 정의를 가지던 도철, 바로 그 도철이 작품의 결말부에서 선우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 모습은 옳고 그름을 완벽하게 분별하는 것에서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보여주는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실 작품에서 사적 제재가 핵심 소재로 나왔지만 작품의 메인 빌런인 선우는 해치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우는 정의를 위해 사적 제재를 계획하는 비질란테의 형태의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적 제재라는 명분을 통해 자신의 쾌락을 충족하는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에 불과하죠. 실제로 작중 선우는 자신이 해치라고 한 적이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범죄 행각을 해치로 만드는 것은 순전히 사이버레카 정의부장과 자극적인 이슈에 집중하는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즉, 평범한 사이코패스 살인범에게 진짜 정의라는 서사를 부여한 미디어가 이 문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현상과도 유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비질란테 형식의 문화 콘텐츠들, 그리고 수많은 사이버 레카들이 사적 제재에 대한 일종의 공감을 형성하는 것, 그들과 같은 미디어가 던진 자극적인 질문에 결코 적지 않은 대중이 통쾌함을 느낀다는 것, 이것이 본 작품과 현실 사회에 생겨난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문제의식 때문에 류승환 감독이 선우를 해치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적 제재로 보이는 사건들을 배치함에 따라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선우가 사적 제재를 행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그의 행적에 동의하거나 반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선호가 그저 사이코패스 살인범이 하는 진짜 진실을 드러내음을 통해서 사적 제재라는 환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만약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른 범죄와 똑같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해요. 미디어, 그리고 대중에 대한 감독의 태도를 이해하면 최종 국면에서 가짜뉴스 피해자를 등장시킨 것 또한 보다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에 가짜 정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그저 관성적으로 미디어가 떠도는 내용에 환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류승환 감독은 형사 도철의 태도 변화, 그리고 위와 같은 서사적 연출을 통해서 사적 제재라는 소재에 대한 관객들의 태도에 변화를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화에 제법 호불호가 나뉘고 있지만 전 액션 연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호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류승환 감독이 액션 연출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크게 두 장면인데요. 먼저 남산 일대에서의 추격 액션 씬입니다. 도철과 팀원들이 가짜 해치를 쫓는 이 장면에서는 파쿠르를 활용한 도주 및 추격이 눈에 들어와요. 수많은 사람 사이, 그리고 난간을 오가는 장면 속 속도감 넘치는 액션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더불어 계단을 구르는 액션은 특수 안전장치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몸을 사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감탄했던 기억이 남네요. 인상적이었던 또 하나의 장면은 건물 옥상에서 펼쳐진 해치 용의자와의 액션씬입니다. 앞선 장면이 도주와 추격의 과정을 보여줬다면 이번 장면은 무척이나 치열한 결투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쏟아지는 비 때문에 바닥이 물로 가득 찬 와중에 형사들과 용의자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 장면은 시청각적으로 충분한 카타르시스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사물인 범죄도시 시리즈의 액션과 본 작품의 차별점을 찾아보자면 마동석 배우를 중심으로 한 사이다 액션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범죄도시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번 작품에서는 속도감과 치열함이 잘 느껴져요. 더불어 도철 혹은 선우 두 인물에만 액션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점, 장소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서 다채로운 액션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물론 시리즈를 관통하는 액션적 특징이 적지만 자기 복제를 피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형사물 영화에 있어 범죄도시 시리즈가 독주하는 시기에 충분히 훌륭한 경쟁작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시리즈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요약하자면 베테랑2는 불량 형사 도철과 강력범죄 수사대라는 팀을 중심으로 한 전작의 설정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문화 콘텐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사적 제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때문에 가볍고 유쾌하게만 느껴지던 전작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면이 남아있습니다. 나아가 메시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것도 잘 느껴지죠. 전작의 흥행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편리함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영화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는 개연성의 측면에 있어 편의주의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 도철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서사의 필수적인 요소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일부 코미디 장면이 몰입을 방해하는 등 불필요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제법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사적 제재와 레카 방송인, 그리고 대중의 반응이 최근 정말 자주 사용된 소재였던 만큼 서사와 연출에 있어 피로감 혹은 단조로움을 느낀 관람객들도 제법 많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남네요. 영화 베테랑2에 대한 제 평점은 7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남은 영화에 대한 아쉬움과는 별개로 지난 추석 연휴 기간과 더불어 9월 말까지는 충분히 흥행을 잘 이어나갈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완성도에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OTT에서나 볼 영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다듬은 익숙해진 질문, 이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2편이 나온 이상 다음 시리즈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작품에서는 감독과 배우들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연출을 다룰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